성공하는 습관 매일 독서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입니다. 지난번 작년과 올해 이력서가 똑같다면 당신은 실패한 직장인이다. 이 챕터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저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유일성을 찾아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 주변에 대해서 둘러보는 것, 그리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당신이 기여하는 점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거고요. 유일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라는 나 하나의 개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했었던 챕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다음 챕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름을 걸고 일하라. 많은 사람이 아마존에 몰리는 이유는 아마존의 책값이 싸거나 구매하기 쉬워서가 아니다. 단지 그것이 아마존이기 때문이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최고 경영자. 평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를 갖고 있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갈 수 있다. 따라서 겉만 번지르르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신용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라시안, 스페인 작가, 철학자. 듣고 있으니까 간단히 말하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도 엄마 아닌가요? 그러니까 업무 방해하지 말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예비 클라이머에 불과해. 이건 업무 방해죄라고. 알겠어? 끊어! 일본의 한 전자회사에 비디오 수리를 요청한 고객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폭언을 녹음한 내용이다. 당연히 이 음성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업체에 빗발쳤을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까지 일어났다. 처음에는 고객에게 문제가 있다며 발뺌하던 회사는 그제야 부사장이 직접 나서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연매출 3조 7천억에 이르는 거대 기업의 평판이 급격하게 실추되었으면 두말할 나위 없다. 이 외에도 개인이든 기업이든 좋지 않은 평판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객에게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는 회사라는 평판을 얻어 명성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까? 내가 회사 경영을 총책임지는 대표이사이며 무슨 일을 하건 자기 이름을 내걸겠다는 자세. 즉, 평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좋은 에너지는 좋은 브랜드를 만든다. 대한민국 예능계의 판도를 바꾸며 명실상부 국민 MC의 자리에 오른 개그맨 유재석. 항상 예의 바르고 선한 성품이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의 연기는 언제나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겉으로 풍겨나오는 그런 모습은 그가 가진 수많은 모습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연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의 마스크 중 하나인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피드백을 거울 삼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예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10년 넘게 무명으로 있다가 그처럼 성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남을 배려하고 자신이 갈 길을 정확히 파악해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그와 같이 출연하고 싶어라 하는 선후배들이 항상 줄을 설 뿐만 아니라 PD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능 MC로도 정평이 나 있다. 평판은 능력보다 강하다. 좋은 평판에 사활을 걸어라.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되고 싶은 별명을 얻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그 의미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정부 차관급 자리에 오른 고 강영호 박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육아는 있되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에 자녀들에게 같은 날짜에 태어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예컨대 아들이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날 태어났다면 아들에게 셰익스피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훌륭한 위인과 같은 날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큰 꿈을 품도록 한 것이다. 신입사원 시절 내 별명은 일벌레였다. 그 시절에는 모두가 그랬지만 일에 중독될 정도로 퇴근도 없이 밤 늦도록 열심히 일만 했다. 그러다가 과장, 부장 시절에는 오뚜기라는 별명이 붙더니 어느 순간 전도사, 마케팅 전설 등 별명이 다양해졌다. 신입사원 시절 상사들이 붙여준 애칭은 전박사였다. 다들 전박사, 전박사 하다 보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박사로 입사한 줄로 착각하기도 했다. 그런 별명들이 애칭이 되어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어느덧 현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싶다. 가끔 제대로 일하지 않거나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건들거리는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을 보면 어디 가서 나와 같이 근무했다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며 당부하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품위서 한 장을 작성하더라도 작품을 만드는 심정으로 보고 또 보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라야 결제를 올리곤 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다른 것 같다. 이름 거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에 봉착하면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름을 걸고 일해야 한다. 내가 회사 경영을 총 책임지는 대표이사이며 무슨 일을 하건 자기 이름을 걸겠다는 자세. 즉, 평판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이름을 걸고 일하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지만 과거나 현재의 엉뚱한 실수로 인해 평판이 나빠져 중도에 낙마하는 사람들을 나는 수없이 지켜보았다. 좁고 힘든 길이라도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이름을 걸고 일해야 한다. 그러자면 남보다 조금 더 행동해야 한다. 말칠에만 주창한다고 해서 저절로 평판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과 경험자들이 전하는 피드백을 즐겨라. 대기업에 입사한 지 어느덧 10년 차. 프로젝트 성공으로 승진도 하고 그렇게 고대하던 부장 자리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상사들 사이에서 성과를 잘 내는 부장으로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면 삶이 즐겁고 평안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간과 열정을 바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부장까지 오르고 난 지금 마음이 왠지 더 무겁고 지쳐만 갑니다. 신입사원 시절을 제외하고는 제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하던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도 얻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로워졌지만 제 마음은 늘 다음번에 더 좋은 성과로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우리 팀 실적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긴장감으로 편치 않습니다. 부하들은 저를 만능 해결사나 실력자로 생각하지만 저는 요즘 집안에서는 물론 회사에서도 상의할 사람 하나 없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더욱이 요즘 회사 안에서는 열심히 일만 한 제가 다그치기만 하는 못된 상사로 통하더군요. 저도 정감 있고 친절하며 존경받는 상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많고 요구하는 건 역시 매일 산더미처럼 쌓여만 갑니다. 요즘 같아서는 부장 자리고 뭐고 다 제쳐두고 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는 온통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만 있지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괴롭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대기업 부장이 상담을 위해 보내온 이메일 내용이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다방면의 나를 평가하는 방향성을 잃게 된다. 그 결과 조직의 목표 달성과 승진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건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취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이름에 사활을 건다. 리더가 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누가 피드백을 해주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에너지를 전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피드백이다. 그래서 나는 강연 전과 강연 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음 두 가지 일을 반드시 챙긴다. 첫째, 강연 전에 그 기업과 조직의 특성에 맞게 강의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과연 시나리오대로 강의했을 때 그 기업과 구성원들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주변 동료나 후배들에게 반드시 피드백 받는다. 둘째, 컨설팅이나 강연을 마친 후 강의를 들은 사람들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는다. 그리고 이를 다음 강의와 컨설팅 계획에 반드시 반영한다. 현장과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주는 피드백이야말로 열정의 에너지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실체가 없다면 유효한 피드백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메시지에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피드백은 열정적인 그리고 내실 있는 지혜가 담긴 에너지의 교환일 뿐이다. 때로는 달콤하고 또 때로는 쓰디쓰니 커뮤니케이션을 즐길 수 있어야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면접을 진행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하나,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사회봉사활동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둘, 이웃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가요? 셋, 자서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는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이웃을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몹시 당황해한다. 그러나 이웃을 위한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은 다르다. 특히 많은 기업과 조직이 공익사업을 통한 행복을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자세로 사회와 이웃과 더불어 살며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에너지로 만들 것인가는 프로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에너지를 전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다. 프로들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부를 나누면 다시 자신에게 환원된다는 원리를 잘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은 에너지를 주는 존재로 기억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다. 전문가, 즉 프로페셔널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나 역시 항상 남을 위해 애쓰고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후배들과 동료, 그리고 각 기업에서의 평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만이라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비록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땀 흘린 대가로 독자들과 고객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
나아가 그 보람은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주어 더욱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석유재벌 록펠러는 막대한 부자로 기억되기보다는 자선사업가로 이름을 남기길 원했다. 그가 33세 암 선고를 받자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라고 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에게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의 말대로 막대한 재산을 기부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냈다. 그런데 죽기는커녕 더 왕성한 활동을 했다. 그리고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선활동이 인생의 정리가 아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주던 것이다. 사실 그가 석유재벌로 우뚝 서기까지 들었던 평판은 악명 그 자체였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냉혹한 구두쇠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시작한 에너지 나눔이 그를 변하게 했다. 그 결과 그는 냉정한 구두쇠가 아닌 자선사업의 상징, 즉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학력, 경력, 주변 환경 등으로 사람을 평가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즉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좋은 에너지는 좋은 브랜드를 만든다. 누군가가 나의 에너지를 통해 만족한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다시 그의 기억 속에 좋은 브랜드로 각인되기 때문이다. 위닝 하빗 액티비티 팁. 실행과 능력, 모든 것이 평판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이 되고 싶은 별명을 정하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하라.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라. 매일 독서 김민채였습니다.